노후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통장을 비워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노후 파산이 가장 많이 시작되는 시점이 72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5세 은퇴 이후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7년이 지나며 자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72세일까요? 그 나이쯤이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병원비 간병 비자녀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며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그 속은 이미 파산의 문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2세라는 숫자에 숨은 통계의 진실과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첫째, 왜 72세에 무너지는가? 노후 파산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끝났다는 신호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조용하고 때로는 너무 늦게야 알아차립니다. 그 무너짐의 첫 문턱이 바로 72세. 많은 통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확신이 흔들리는 나이. 72세는 겉으로 보기에 비교적 안정된 시기처럼 보입니다. 이미 퇴직한 지 7년 가까이 지났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고 큰 변화 없이 일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크게 부족한 건 없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다르게 말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후 파산 또는 심각한 자산 고갈을 겪는 시점은 72세 전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입이 서서히 줄어드는 동안 지출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고 있다는 걸 모르는 시기. 사람들은 보통 수입이 없어진다고 느낄 때에만 위기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수입 구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점점 조용히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외에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습니다. 개인연금? 보통 10에서 15년짜리라 72세 전후엔 끊기거나 줄어듭니다. 임대 수익? 공실이 생기면 그 달은 영원입니다. 일자리? 70세 넘으면 일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수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매년 3에서 4%씩 오르는 생활비는 10년이면 1.4배로 불어납니다. 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질 수입은 줄고 체감 지출은 커집니다. 예전과 같은 돈을 써도 남는 돈이 훨씬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연금 들어오니까 괜찮아. 한 달에 큰돈 나가는 일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지출은 정확히 그때부터 폭발합니다. 그리고 72세 전후가 되면 서서히 줄어들던 수입과는 다르게 지출은 갑자기 확 치솟습니다. 병원비, 약값이 상상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70대 초반부터 병원 외래 방문은 평균 월 2회 이상으로 늘고 의약품 5종 이상 복용자 비율은 60% 이상입니다. 물리치료, 주사, 검사비 등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녀 지원이 다시 시작됩니다. 손주 돌봄,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마지막 도움이라며 1,000만 원 넘는 지출이 한 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이젠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험료는 오르고 갱신은 거절됩니다. 노년보험의 보험료는 70세를 넘기면 급등하고 갱신 불가 통보를 받는 일도 늘어납니다. 결국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은 줄어드는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돌봄 비용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노인요양보험 외에 실제 부담해야 할 간병 비용은 월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런 지출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옵니다. 그러니 통장은 훨씬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돈은 없다? 72세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자산이 있다는 생각에 방심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팔 수 없습니다. 집을 팔면 갈 데가 없기 때문이죠. 주식? 손해가 나 있거나 지금 팔면 안 될 것 같아서 못 팝니다. 예적금? 깰수록 이자는 줄고 심리적 불안이 커집니다. 결국 이런 식의 자산은 눈으로만 존재하는 착시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지출은 현실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실제 돈입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돈이 없진 않은데 왜 이렇게 쪼들리지? 하는 모순이 생기고 그게 바로 72세부터 시작되는 무너짐의 구조입니다. 소비가 줄면 삶의 질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럼 좀 줄이면 되지. 덜 쓰면 되잖아. 하지만 문제는 노년기에 지출을 줄인다는 건 삶의 질을 줄이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약을 반으로 나눠 먹는 사람들, 교통비 아끼려 외출을 줄이는 사람들, 반찬 수를 줄이거나 밥 대신 인스턴트를 먹는 노년의 식탁. 이런 식의 생활은 건강을 더 악화시키고 정서적으로도 고립을 만들며 결국 다시 병원비로 이어집니다. 즉, 지출을 줄이는 건 일시적인 통장 관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삶 전체를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노후 파산은 돈이 완전히 바닥나는 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자각하지 못한 채 흐르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는 것입니다. 그 분기점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 바로 72세입니다. 수입은 눈에 띄게 줄지 않았는데 지출은 조금씩 늘어나고 체력과 관계는 약해지고 의존도가 올라가는 그 시점. 그래서 이 시기에 자산을 쪼개어 쓰는 계획, 의료비 대비 전략, 자녀 지원에 대한 원칙 설정,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72세는 노후 파산의 시작점입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병원비와 돌봄으로 급증합니다.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은 부족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건 삶의 질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나머지 10년을 결정합니다. 둘째, 자산은 줄지 않았는데 왜 무너지는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자산이 꽤 있으니까요. 노후에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자산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안심이 됩니다. 아파트가 있고 예금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보험도 있으니 지금 당장 통장에 100만 원이 없어도 왠지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2세 전후 노후 파산이 시작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산을 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 문제는 자산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그 자산이 실제로는 쓸 수 없는 자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착시 자산의 함정입니다. 착시 일집이 있으니 나는 괜찮다. 노후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은 부동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주택 소유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의 평균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 이상입니다. 그중 다수가 자가 주택 한 채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당장 팔 수도 없고 팔아서 이사갈 곳도 마땅치 않으며 팔면 오히려 이전보다 지출이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 어씨는 서울 외곽에 40년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3억 원. 난 그래도 자산이 3억은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당장 고쳐야 할 배관, 보일러, 창문 등 유지비만 1,000만 원 이상이고 이사를 가자니 복비와 취등록세가 부담되고 전세를 주자니 살 곳이 없고 팔면 다시 주거 불안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3억 원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 되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금고에 묶인 돈, 그게 바로 부동산의 착시입니다. 착시 이 보험이 있으니 병원비 걱정은 안 해요. 노년층의 또 다른 심리적 안정장치는 보험입니다. 나는 암보험, 실비, 종신 다 들어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보장은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연 20에서 30%씩 상승하기도 하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장을 거절당하거나 기존 병력이 있으면 실질적 보장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보험이라는 자산은 현금화되지 않으며 실제 지출이 발생했을 때만 일부 보장받는 조건부 자산입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내느라 현금 흐름은 매달 악화됩니다. 즉, 보험은 마음의 안전망일 수 있어도 실제로 지켜주는 재정 안전망이 되기엔 한계가 명확한 자산입니다. 착시 3. 예금 적금 있으니 당장은 안 무섭다. 예금과 적금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 자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쪼개 쓰는 계획이 없다면 이 또한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 B씨는 1억 원짜리 정기예금 3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5년은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해에 자녀 결혼자금 3천만 원, 본인 건강검진과 치료비 1,200만 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생활비 공백 500만 원이 생기면서 첫 예금을 1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쓸 계획 없는 자산은 단일에서 이건의 예상 밖 사건에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지는 유동성이 됩니다. 착시 4차량이 있으니까 나는 불편하지 않다. 노년층이 자산이라고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특히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를 가진 것만으로도 심리적 독립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유지비가 꾸준히 들고 보험료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지고 고장사고 위험이 커질수록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자산입니다. 즉, 이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가져가는 자산입니다. 결국 자동차도 자산이 아니라 지출 요인으로 바뀌는 착시 대상입니다. 왜 이 착시들이 무너짐으로 이어질까? 자산이 있음에도 파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지출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매달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도 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돈이 나갑니다. 이 모든 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멈춥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이 자산이 많으니까 괜찮아라는 착시에 사로잡혀 유동성 확보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72세 전후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와 겹쳐 무너짐이 가속화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전부입니다. 노후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자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집을 팔 수 없고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건 통장 잔고 영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착시 자산은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마음은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위기를 키우는 불씨가 됩니다. 당신의 자산은 실제로 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가요? 보험은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예금은 어떤 순서로 몇 년 동안 쪼개 쓸 계획인가요? 자산 중에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신의 자산 중 일부는 실제 자산이 아니라 착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셋째, 72세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 그때 팔 걸. 그땐 팔 수 있었거든요. 팔면 아쉬울까봐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팔 수도 쓰지도 못해요. 72세 이후 많은 노년층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팔 걸이라는 짧고도 무거운 한마디입니다. 집이든 땅이든 보험이든 예금이든 팔 수 있었던 그때를 지나쳐버린 사람들은
이제 팔아도 소용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팔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노후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팔거리라는 후회가 생기는가? 1. 욕심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왜 그걸 안 팔았어요?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팔면 불안해서, 나중에 더 쓸 수 있을까봐, 혹시 후회할까봐, 자녀가 뭐라고 할까봐. 즉, 팔지 못한 건 탐욕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노년일수록 더 강력합니다. 2. 지금은 안 급하니까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면 자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통장에 조금 남아 있으니까. 혹시 모를 일이 있으니까 아껴두는 게 낫지. 하지만 문제는 노후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긴급한 요청, 건강 악화로 인한 요양기관 입소, 재산 분쟁이나 사기 피해.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산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3. 가격이 오를 줄 알았다는 기대.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에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매수 수요가 줄고 고령자 소유의 부동산은 관리 상태가 좋지 않고 입지나 노후도에 따라 팔리지 않거나 급매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고령층의 주택 매각 대기 기간은 평균 6개월 이상, 지방 중소도시나 비수도권은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는 좌절을 겪고 나면 그제야 그때라도 팔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그때 팔 걸 사례들. 사례 1. 3억짜리 집, 지금은 안 팔려요. 70대 중반의 김모 씨는 10년 전 3억 원이 넘던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팔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녀가 살 수도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그냥 두었습니다. 10년 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군과 상권이 변하고 노후 아파트가 되면서 시세는 2억 초반으로 하락, 게다가 매수자는 없고 관리비는 더 늘어난 상태. 결국 김 씨는 연금도 없이 매달 생활비 15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집이라도 팔아야지 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매수 문의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사례 2. 보험, 해지하면 손해일까봐. 70대 초반 이모 씨는 20년 넘게 유지해온 보험이 있었습니다. 실비, 종신, 안보험까지 포함해서 매달 보험료만 38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해지하고 생활비에 보태요. 하지만 이 씨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은 게 아까워서.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해? 해지하면 손해 아니야? 결국 해지를 미루고 있던 사이 생활비 부족으로 정작 진료비를 못 내 병원을 미루게 됐고 건강이 악화된 뒤에는 보험 약관상 기존 질환으로 보장 제외를 통보받게 됐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그때 그냥 깨서 생활비로 썼으면 병원이라도 제때 다녔을 텐데요. 사례 3. 예금, 자녀 주려고 모아뒀는데 72세가 된 박모 씨 부부는 예금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언젠가 물려주려고 따로 두었습니다. 자기들은 노후 자금으로는 국민연금 2인 합산 월 90만 원을 쓰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요양병원 입원비로 한 달에 180만 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 예금을 깨야 하나 고민 끝에 결국 5천만 원을 1년 반 만에 다 써버리게 됐습니다. 자녀는 말합니다. 그 돈은 미리 쓰셨어야 했어요. 너무 늦게 쓰셨어요.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오래 갖고 있는 것보다 필요한 시기에 잘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지금은 팔기 아까워도, 지금은 더 기다리면 나아질 것 같아도, 지금이 쓸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팔기 어렵고 쓰기 어려워진 그 시점에는 이미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음 5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지금 가진 자산 중 당장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산은 누군가 사려고 할 만한 것인가? 지금 팔았을 때 손해보다 나중에 못 팔 위험이 더 크지 않은가? 내가 이 자산을 왜 붙들고 있는가? 감정인가? 필요인가? 팔아서 생긴 돈을 지금 더 가치 있게 쓸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이 맞는 타이밍일지도 모른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노후의 무너짐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돈보다 무서운 건 판단력의 무너짐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72세 이후 실제로 자산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뜻밖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돈이 부족해서보다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결정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사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계속 유지하고 이 모든 결과 뒤에는 판단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판단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1. 60대와 70대 사고방식이 달라집니다. 60대 후반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나가는 지출, 수입원, 자산 흐름을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쓰는 습관도 유지합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옵니다. 뭐 어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 나이에 아끼면 뭐해? 자식들도 다 컸고 내가 좀 즐기자. 겉으로 보면 자기 보상 같지만 실제로는 통제력이 느슨해지고 판단의 기준이 무너지는 시작점입니다. 특히 급격한 소비 패턴 변화는 심리학적으로도 판단력 저하의 첫 증상으로 봅니다. 2. 감정이 이성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결정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뇌의 전두엽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판단, 계획, 위험, 회피 기능을 담당하는데 70대 이후부터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녀가 부탁하면 필요 없어도 보증을 서줌. 전단지를 보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함. 이웃도 했다는 말에 불법 다단계에 가입. 감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며 고액 소비. 즉, 냉정한 판단보다 순간적인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게 돈보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3.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판단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른다는 점입니다. 보험이 6개인데 다 필요해라고 말하고 식비로 매달 100만 원을 쓰면서도 이게 최소한이라 하고 5년간 안 쓰는 별장 유지비를 내며 언젠간 쓸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나는 괜찮다는 자기 확신에서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확신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판단력 무너짐의 결과 사례 1. 70대 후반 다단계 피해 2,400만 원. 경기도 어시 78세는 이웃이 소개한 건강식품 설명회를 듣고 노후에 도움되는 제품이라며 1천만 원어치를 결제합니다. 이후 소개하면 보너스라는 말에 3명을 끌어들였고 총 2,400만 원이 빠져나간 후 사기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왜 그런 걸 믿었느냐고 물었지만 어시는 말합니다. 그땐 그 사람이 정말 진심 같았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 사례는 판단력이 무너지면 상식적인 경고도 들리지 않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마음 약해져서 보증을 선 결과 부산의 B씨 74세는 오랜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보증을 서줬다가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됩니다.
보증 서기 전까지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문제가 생긴 뒤에도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B씨의 연금 생활이 무너졌다는 것, 매달 연금에서 원리금이 빠져나가며 생활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친구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가족은 말합니다.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했냐는 게 더 슬퍼요. 사례 3억 원짜리 연금보험 깨버리고 소비. 서울 CC 76세는 올해 유지하던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현금 3억 원을 일시 수령합니다. 그 돈으로 외제차를 사고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자신은 고급 요양형 실버타운 계약을 합니다. 1년 뒤 계약했던 실버타운이 운영 중단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고 의료비와 생활비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호화롭게 살고 싶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죠. 판단력의 오류는 한 번의 선택으로 노후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판단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1.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자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가까운 친구들과 상의하세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라는 생각이 오히려 큰 판단 오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2. 기록하고 멈춘다 하루 숙성 원칙. 누군가가 뭘 제안할 때, 뭔가 결정을 내리고 싶을 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메모하고 하루를 넘기세요. 하루가 지나면 감정은 가라앉고 논리와 현실이 다시 보입니다. 이건 판단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3. 판단력 점검 리스트를 만들어 둔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이 결정은 누구의 말에 영향받았나? 지금 기분이 들떠 있지는 않나? 이건 평소 내가 하던 방식인가? 내 주변 누구에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판단력 저하를 초기에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5째,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요? 이미 늦었죠. 그냥 사는 거죠 뭐. 내가 뭘 안다고 이제 와서. 노후 파산을 겪은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이 말을 꺼냅니다. 그때라도 바꿨어야 했어요. 진작에 시작할 걸? 이젠 아무것도 못해요. 72세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짐의 시작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무관심과 포기가 쌓인 끝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걸 되돌리는 방법도 크고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의식의 회복, 그 한 가지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되는 것들. 1. 나는 괜찮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은 괜찮다. 통장 잔고가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자녀가 곁에 있으니까, 아직 병원 갈 일은 없으니까. 하지만 괜찮다고 느끼는 그 시점이 사실상 가장 방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위기는 불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잠식되며 다가옵니다. 한 달 적자가 5만 원이더라도 그게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만 있어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 통제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노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소득이 줄어서가 아니라 줄어든 소득에 맞춰 살지 못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지출이 괜찮았는데 이건 평생 해오던 거라 갑자기 이렇게 줄이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 속에는 자기 방식에 대한 고집이 숨어 있습니다. 그 고집을 고수하면 무너지고 인정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줄어든 수입을 인정하고 쓸 수 있는 돈만 쓰고 정기 고정비를 재구성하고
이건 지금은 사치라는 기준을 다시 세우면 그때부터 지출과 소득의 균형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 하루 단위로 살기 위한 돈을 계산하세요. 연금이 100만 원 들어와도 하루로 나누면 33,000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식비, 교통비, 약값, 고정비, 비정기적 변동 지출, 이 모든 걸 하루 단위로 가늠해야 진짜 현재에 맞는 소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큰 돈을 쓸 때 주저하게 되고, 생활비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고,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들어오고, 다음 달이 아닌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만 원 지출표를 써보세요. 그거 하나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고정비를 줄이지 못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략을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정비 구조에 있습니다. 보험료 40만 원, 유선 TV 인터넷 3만 원, 스마트폰 요금 7만 원, 자동차 관련비 15만 원, 전기 후원금 10만 원. 이게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넘기면 사실상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고정비를 점검할 수 있는 5초 체크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항목이 오늘 내가 생존하는데 필요한가? 이 질문에 아니오가 나온다면 바꾸거나 없애야 합니다. 지금은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 후에야 여유가 따릅니다. 5. 남은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기준으로 보면 72세라면 앞으로 13년 이상은 더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중도 높습니다. 남은 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점점 더 위축되고 더 쓰지 않게 되고 판단력이 둔해지고 고립됩니다. 앞으로의 생을 살아낼 방향으로 생각하면 지금 구조를 조정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고 변화에 민감해지고 판단력이 깨어납니다. 생각의 방향만 바꿔도 지출, 소비, 관계, 감정, 태도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리스트 5가지. 자동이체 내역을 프린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을 시각화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지난 한 달간 현금 사용 내용을 적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 지출이 20% 이상이면 지출 통제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부터 줄이세요. 작게 아끼는 건 효과 없습니다. 큰 항목 하나를 잡는 게 빠릅니다. 비슷한 노년 친구와 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변화에 자극이 됩니다. 하루 10분 돈에 대한 생각을 메모하세요. 돈 쓰는 감각이 깨어나야 소비도 선택이 됩니다. 노후 파산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72세, 그 시점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분기점입니다. 수입은 줄지만 지출은 그대로이고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고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며 그 모든 게 겹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때 조금만 달라졌다면.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꾸면 인생도 바뀝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노후 이야기, 진짜 필요한 정보들 계속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노후의 길 함께 걸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